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년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기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뜨거운 인생 제2막에 도전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여자 이계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별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표현은 좀 많이 했는데 네. 자연에서 온 여자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힌트 정도만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저는 들쪽에 가깝습니다. 들이요? 네. 이렇게 나무를 캐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 나무를 캐지는 않지만 예. 나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은은하고 정갈한 모습 뒤에 대박의 비밀이 숨어 있다? 호숫가에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귀한 연잎이 수북히 쌓여있는 이유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어머니 요리단까지 등장했다. 알쏭달쏭 호기심 만발. 과연 이곳의 정체는? 여기는 자연을 담은 싱그러운 밥상이 만들어지는 현장인데요. 집밥의 가장 큰 매력, 뭐니 해도 정성이 담긴 손맛 아닐까요? 게다가 며느리도 모르는 맛의 비밀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조미료라든지 양념을 과하게 쓰면 양념 맛으로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맛이 자칫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담은 먹음직스러운 자연밥상 완성!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신선한 계절 밥상으로 봄의 활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한 끼를 위한 또 다른 전략, 바로 어머니들의 손맛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식당에 보면 주방장이 남자인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홀서빙할 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에 정성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고 또 정성을 많이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요리 초보들을 위한 요리 강습이 한창인데요. 색깔이 조금 더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고 누구나 손쉽게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맛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죠. 생각보다 너무 간편해서 사실 요리 클래스를 배우면 집에서 해먹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간편해서 집에서 가서 빨리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우리가 한 끼를 그냥 해결하는 그런 밥집이 아니라 드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몸과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식사하시는 그 시간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밥집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잎밥 맛있게 보이시죠? 현단숙 씨 드시러 오세요. 예, 이거 먹으러 가야겠네요. 연잎밥이었군요. 네, 연잎밥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또, 건강해집니다. 네,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연잎밥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분당과 판교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창업은? 창업은 제가 만 50세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이 되셨는데 지금 두 개 네. 또 지점을 내신 거예요? 네. 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규모로 시작을 하셨나요? 7평 작은 공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 7평으로 시작하셨다가 네, 지금은 꽤 많이 넓히셨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자연을 담은 밥상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5년 만에 어떻게 창업을 이뤄내셨는지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니까 점점 많은 시간이 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만드는 일을 창업을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저처럼 시니어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한레시피 대표 이계선입니다. 저는 한 회사의 대표로 지낸 세월보다 주부로서 지낸 세월이 더 깁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간 후 밀려오는 허전함, 그리고 앞으로 많이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자녀 교육과 남편 내조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30, 40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니까 제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주어진 시간이 여유롭기는 했지만 점점 많은 시간이 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 이런 고민도 되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그동안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고생했으니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보시구려. 참 고마운 말이지요.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그때 제 나이 45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영양사로 지냈던 짧지만 뿌듯했던 시절,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제 자신을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음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만드는 일을 창업을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검증해줄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이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주부로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음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사찰 음식을 또 우리나라의 궁중 음식을 그리고 또 식재료에 대한 관심에서 약용식물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지금도 제가 레시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벗어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에서 2층에 별도의 주방이 있는 공간에서 자연유리 수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팀 하다가 점점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식구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상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곡선 아래 한적한 우리 동네가 좋았지만 제가 이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상권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권 분석, 아이템 분석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미리 창업 교육을 받아두시면 자비 부담 적게 질 좋은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렇게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교통도 불편해서 상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창업 중에서 외식업 창업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자연 밥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나들이 삼아 올 수 있는 한적한 우리 동네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컨설팅 분도 저의 음식에 대한 철학을 듣고 상권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에 있던 7평 작은 공방을 얻어 테이블 하나를 놓고 저의 창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요리 수업도 하고 테이블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팀만 예약을 받아서 아까 보셨듯이 연잎밥을 쪄서 손님들에게 정성껏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작은 공간에 머물며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없는 이곳에서 옆에 있던 사무실을 확장해서 현재의 본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픈을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사진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음식이 인터넷에 그대로 실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너무나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며 손님 한 분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점을 하면서 요리 연구가라는 사실이 우리 쿠킹 클래스 수강생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알바 자리를 원하는 어린 친구들도 왔었으나 그분들은 저의 정성 어린 음식을 담기에는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물, 아까 보셨듯이 나물 한 가지를 다듬는 데에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들고 또 음식도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주부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 채용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회사를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창업 초기에 매니아층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자연요리가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외식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맵거나 적당히 짜거나 단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혹은 화려한 외국 음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의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싱겁다며 고추장, 젓갈을 달라고 화를 내시는 손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다른 집 연잎밥은 잡곡과 고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실하냐며 또 컴플레인을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연잎밥 하면 어쩌다 별식으로 드시는 것인데 잡곡이 들어가면 연잎향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찹쌀만으로 연잎밥을 만들었으니 천천히 연잎향을 음미하면서 드셔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손님이 컴플레인을 제기했던 손님이 정말 천천히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식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손님들 모시고 오면 저보다 더 친절하게 더 아는 척을 하시면서 설명을 잘해주시는 충성 고객들이 되셨습니다. 저처럼 시니어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40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숙련된 기술들, 관심 분야, 잘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시니어 창업의 경우에 먼 데서 찾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템이 정해지면 정확한 자료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경우였기 때문에 전에는 집에서 늘 요리를 할 때 감으로 많이 주부님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으로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멸치조림 잘 하시나요? 어떨 때는 정말 맛있게도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딱딱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눅눅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맞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시행착오 없이 같은 맛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념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 비율을 정확히 계량화시켜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전문가의 길이 한 발짝 다가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많이 쌓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는 철저하게 많이 해놓고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엿한 식당 2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5년 전에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니어 창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는 열심히 하시되 시작은 소박하게 제가 처음에 7평 공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50세 주부였던 평범한 엄마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은 망설이고 있는 특히 주부님들에게 제 이야기가 정말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고운 목소리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 강연이라기보다도 어떤 간증을 하나 좀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배우고 얻고. 사실 이게 그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또 좋네요. 평범한 엄마가 세상 밖으로 나오셨어요. 네. 예, 사실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주변 분들, 특히 가족분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50년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응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히 딸이 네. 제가 임대료를 못 낼까 봐 걱정을 처음 하는 일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당시 그때 막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희 따님께서? 딸이 예.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예. 임대료 그때 당시 한 35만 원이었거든요. 예. 네, 임대료 본인이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내준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내준다고 이제 말은 했는데 그런 제가 말이 또 잘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기회가 어떻게 없었습니다. 보면 이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네, 거죠. 네. 예, 뭐 네. 사실 그 주변 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도 많이 들고 네. 체력도 많이 들고 이게 식당 일이라는 게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이 자연유리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 왜 이런 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 밥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이로운지 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일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건대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밥이 정말 보약이 맞습니까? 우리 그 자연을 담은 밥상을 만드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옛부터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같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오늘 하루 이틀은 상관이 없지만 정말 10년, 20년이 쌓이다 보면 그때 내 몸의 상태가 네. 오늘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편안한 음식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밥이야말로 가장 약보다도 사실은 더 귀한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사셨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 사셨어요. 예. 창업 전과 네. 지금 창업 후를 비교하셨을 때 네.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 제가 살아있구나.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열정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래도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정말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성취감은 말을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생기가 넘치시고 네. 더욱더 좀 즐거운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당을 혹시 준비를 하시거나 요식업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방청객분들 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께서 한번 현재 제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나무를 안 먹어요. 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어떻게 개발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나물들은 사실은 조리법을 살짝만 바꾸어 주어도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을 좀 바꾸어 주신다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식탁에 올려놓으면 금방은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머님들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님들이 먼저 많이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이잖아요. 그럼 봄나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요리로만 먼저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지 말고 다듬는 것부터 같이 함께 다듬는 것도 아이들은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듬은 쑥이나 냉이 이런 것들을 뭐 처음에는 전으로 부쳐주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후리갓게처럼 좀 말려서 주먹밥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이 이게 창업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건강 프로그램으로 잠시 갔다가 그죠? 이제 요리 프로그램으로도 잠시 갔다가 네. 육아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섭렵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자연 밥상은 무엇입니까? 예, 저에게 자연 밥상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요. 네. 네네네. 우리가 무대에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저는 이 음식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꿈을 쏟아붓는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겁니까? 좀 더 다양한 식재료에 우리 발효 음식을 접목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레시피 개발을 하고 싶고요. 또 지역마다 혹은 집안마다 내려오는 내림 음식들, 독특하고 맛있는 우리 고유의 내림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내림 음식들을 찾아내서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우리 대중의 어떤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에게 자연밥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평범한 엄마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고 했던 대표님의 끝인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용기를 더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을 향해,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방송은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기는 했습니다. 저의 스토리가 그래도 저처럼 제 또래 시니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에서 실행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해서 좋고 또 실패를 하면 다음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힘내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은 든든한 한 끼를 먹어야 할 시간.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